고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연간 맹사님께 한종수 2023년 9월 23일 470페이지 35번째 579페이지 고기사단 연표 24년 5월 20일 월요일 1023년 아말피 상인들 예루살렘 병원 재건을 허락받음 1099년 7월 15일 1차 십자군 예루살렘 함락 1113년 교황 파스칼 2세 정식 수도회로 인준 1128년 듀피 총장 아스칼론 공방전에 참가 1136년 지블리 요새 인수 1157년 바이아스를 구원하기 위해 출전 기록상 기사단의 첫 전투 1168년 벨보아성 완성 1186년 마르카브성 신축공사 완공 1186년 5월 1일 크레송 전투 물랭 총장 전사 1187년 하틴의 뿔 전투 참패를 당함 1189년 1월 5일 벨보아 함락 1191년 9월 7일 아르수프 전투 1192년 9월 2일 살라딘과 강화조약 체결 1197년 키프로스 리마솔의 콜로시성과 병원 건설 1219년 11월 6차 십자군에 참가 다미에타 함락 1221년 7월 만수라에서 참패 1228년 9월 7일 프리드리 2세 아크레 도착 1229년 3월 17일 프리드리 2세 예루살렘 입성 1231년 성전기사단과 함께 암살당 공격 1232년 5월 롬바르디 전쟁 시작 1243년 롬바르디 전쟁 종료 470페이지 35번째 워낙 규모가 큰 함대였기에 진영을 중앙과 좌우익 그리고 후방 예비대로 나누었다. 돈 후안은 갤리선 62척을 거느리고 중앙에 위치하고 콜론나와 베니에르 돈 후안은 중앙 콜론나와 베니에르 그리고 로메가스가 그를 보좌하였다. 도리아는 갤리선 53척을 거느리고 우익을 맡았는데 여기는 돈 후안 중앙 우익에는 도리아 53척 기사단은 이 우익의 일원이 되었다. 기사단이 우익 기사단은 도리아 쪽 53척 있는 쪽 기사단은 이 우익의 일원이 되었다. 바르바리고는 좌익을 맡고 좌익은 바르바리고 좋지. 바르바리고는 좌익을 맡고 갤리선 57척을 지휘하였다. 바사는 예비도로 중앙함대 뒤에서 갤리선 30여 척을 거느리고 바사는 중앙함대 뒤에서 바산 30여 척을
거느리고 후방을 지켰다. 만약 전열이 붕괴되면 이를 메우는 역할을 맡았다. 돈 후안은 프레베자 해전의 교훈을 잊지 않고 프레베자 해전 거의 베네치아인들로만 구성된 좌익을 제외한 다른 함대는 혼성으로 편성하였다. 좌익은 거의 베네치아인들 혼성으로 편성하였다. 다른 데는 혼성 우측과 중간 후반부 다 혼성. 기사단 여기에 대한 해석 470페이지. 베네치아가 배는 많았지만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페인 병사들을 태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인력이 부족했기에 스페인 병사들을 태울 수밖에 없은 것도 중요하였다. 기사단의 지휘관은 부총장인 피에트로 주스티아니였다. 기사단은 피에트로 주스티아니. 기사단은 가장 전투에 익숙한 부대였으므로 당연히 선봉을 맡았다. 기사단은 선봉. 우익에 있는데 선봉, 도리아 53척. 하지만 사보이 공국의 갤리선 세척이 자신들이 선봉에 서야 한다고 사보이 공국 주장해서 돈 후안이 조정에 나서야 했다. 선봉에 서면 좋나? 빨리 죽는 거 아니야? 돈 후안은 구호기사단 소속 기사 길데 안드라다에게 쾌속 캘리선 4척을 주어 오스만 해군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나흘 동안 정찰을 한 안드라다는 오스만 함대가 포르프 섬을 공격한 다음 프레베자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였다. 돈 후안은 그들이 월동을 위해 분산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하였다. 며칠 동안 폭풍우에 시달린 신성동맹 함대는 9월 27일 오스만 함대가 남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코르푸에 입항하였다. 여기서 오스만 함대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결전은 당연히 상대가 응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알리 파샤 역시 결전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오스만 쪽에서도 가장 바다를 잘 나는 울리치 알리나 시로코는 정면 대결을 반대하였다. 함대 건설이 얼마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이며 숙련된 해군 육성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기상과 한순간의 방심이 엄청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만약 함대를 한 번에 잃는다면 재건에는 엄청과 돈과 시간, 노력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지상전의 경험만 지닌 양쪽의 사령관들은 결전을 선택했는데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스페인 왕의 동생이 출전했다는데 피할 수는 없다는 오스만 제국의 자존심도 결전을 선택하게 된 선택이 아니고 선책이야. 중요한 이유였다. 오스만 함대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함선, 갤리선 220척, 소형 갤리선 60척, 소형 범선 64척, 병력, 전투병 27,000명, 선원관 오잡이 50,000명. 전반적으로 함선의 숫자는 많지만 병력은 거의 같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스만 함선의 크기가 조금 작았기 때문이었다. 갈레아차는 아예 알고 있지도 못했다. 문제는 대포의 숫자가 신성동맹 함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50문에 불과했고 화승총도 훨씬 적었다는 사실이다. 대신 이미 수명을 다해가는 복합공으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오스만군이 장비의 근대화에서는 상당히 뒤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철제 갑옷과 투구를 장비한 자들도 드물었다. 다만 전투병 중 약 1만 명이 예니체리 군단이라는 것이 자랑거리였지만 사실 이 시기부터 이 명성 높은 군대의 전투력도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물론 이런 전력 비교는 전투 이후에 알게 된 것이고 당시에는 서로의 함대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알리 파샤는 이탈리아 도미니코의 소속 탁발 수도사였다가 파괴하고 이슬람 해적이 된 카라 호자에게 정찰을 맹했는데 신성동맹의 함대 규모가 140척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오스만 해군은 신성동맹은 늘 내분으로 망한다는 학습 효과로 다소 방심하고 있었기에 카라 호자의 어부는 더 큰 독이 되고 말았다. 카라 호자의 어부는 더 큰 독.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바로 파마구스타에서 벌어진 참사가 뒤늦게 신성동맹 함대에 전해졌다. 이 비보가 전해진 날은 정확하게 10월 4일이었다. 이렇게 소식이 늦게 전해진 이유는 수비대가 거의 전멸하여 그리스인으로 변장한 크레테 거주 베네치아인들이 이 정보를 간신히 입수하여 전달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를 제외한 신성동맹의 모든 장병들은 오스만에 대한 분노에 떨며 복수를 다짐하였다. 극히 일부란 도리아와 펠리페 2세의 측근들이었다. 그들은 파마쿠스타가 함락된 이상 원정의 1차 목표가 사라졌으니 철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신성동맹 함대는 오스만 함대가 도사리고 있는 레판토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틀 전인 10월 2일 베네치아 갤리선에 타고 있던 스페인 병사들과 베네치아 병사들 간의 충돌이 일어났고 베니에르가 헌병을 보내자 스페인 병사들은 그들에게 총질까지 하였다. 베니에르는 주동자 넷을 교수형에 처했고 당연히 스페인 쪽에서는 반발하여 신성동맹은 깨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만에서 성능 좋은 접착제를 제공해준 셈이었다. 이런 사정을 알리 없는 오스만 함대도 진영을 짰다. 중앙함대는 당연히 알리 파샤가 맡았는데 무려 94척의 갤리선이 집중되었다. 기암 술타나호에는 엄선된 400명의 예니체리 병사들이 승선하였다. 50척의 갤리선이 배속된 우익은 시로코가 지휘봉을 잡았다. 좌익은 울리치알리가 맡았는데 소형선을 포함해 94척이 배치되었다. 아무래도 외해 쪽이라 많은 배가 할당된 것이다. 여기는 94척, 여기는 50척, 그건 2배네. 오스만 함대의 좌익은 신성동맹 함대의 우익과 맞붙을 수밖에 없으니 기사단은 한 해 만에 다시 울리치알리와 대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물론 알리 파샤 역시 자신의 후방에는 대적 투르고스의 아들이고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이름을 해야 되지. 투르고 뒤아의 갤리선 30여 척을 배치하였다. 물론 알리 파샤 역시 자신의 후방에는 대해적 투르고스의 아들이고 같은 이름은 가진 투르고 뒤아의 갤리선 30여 척을 배치하였다. 같은 이름으로. 알리 파샤는 10월 7일 아침에 출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제 거의 15만의 인간과 700척 가까운 배가 정면 대결하는 사상 최대의 해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당시 지중해 갤리선의 70%가 이 좁은 해역에서 벌어질 해전을 위해 집결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474페이지 레판토 대해선 10월 7일 신성동맹의 대함대가 레판토만의 입구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오스만 함대 역시 맞서 나왔다. 양쪽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상대 함대의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돈 후안은 기함 레알호에서 회의를 열었다. 로메가스에게 의견을 묻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구호 기사단의 맹장은 주위를 둘러싼 대함대를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파, 만약 선진칼 50개서 이만한 규모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될 때까지 원정을 계속하셨을 겁니다. 또 수월하게 그 위험을 이루어 내셨을 겁니다. 그러자 돈 후안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니까 귀관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싸웁시다. 신성동맹 함대는 예정된 대로 진영을 짰는데 그 길이가 6.5km에 이르렀다. 마지막 법과 미사 그리고 고해성사를 치르며 물리적, 정신적 전투 준비를 마쳤다. 같은 시간 로마에서는 피우스 5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미사를 올리고 있었다. 6척의 갈레아차는 중앙과 좌우익에 각 2,000씩 배치되었는데 중앙과 좌익은 선봉에 섰지만 우익은 그렇지 않았다. 문제는 구호 기사단이 배속된 우익은